자,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가 확 바뀐 그런 당이 있습니다. 뭐 어느 당이나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뭐 거의 뭐 앞과 뒤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정당이어서 자, 이렇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리 지들 의석이 중요하고 표가 중요하다지만 선거 전에는 말을 막 뿌려놓고 선거 후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이 돌변하는 그런 정말 싸가지 없는 정당입니다. 뭐 어디라면 모를까요? 자, 국민들이 뭐 이 정도 되면 흔히 딱 정하죠. 아이고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뭐 오죽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딱 정해놨겠습니까? 내로남불당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이 선거 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 공적 업무를 보는 데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특정 정당이 연상되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판정을 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한 당입니다. 자, 세제 완화 없었던 일이 되고 기승전 세금이라는 비상식적인 과세 정책만 남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준다고 선거 전에는 시부려 제키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정당입니다. 당장 오늘 6월부터 종부세가 이 중과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비명도 나오고 반발도 나옵니다. 역시 선거가 끝나니 없었던 일로 마무리가 되고, 지난해 총선 때에도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라고 그러죠, 깎아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올려버리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오리발 내밀었다가 기억의 오류까지 이야기하며 마지못해 사과한 게 한 달 전인데, 결국 선거 끝나면 사라지는 약속, 선거 끝나면 사라지는 이야기, 선거 끝나면 사라지는 공약,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던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가 결국 도로아미탑을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기다렸던 그런 뉴스일 텐데, 또는 하물며 이번 재보선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말입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 논의에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고, 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입장이 바뀌었고, 이렇게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아니 빚내서 세금 내란 말이냐, 1주택자 보유세 완화가 그렇게도 힘든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보유세 완화를 하면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못하는 것 아닌가, 그냥 집값이건 세금이건 모든 걸 4년 전으로 돌려놔라 하는 등의 비난의 분노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민주당이 코로나 손실 보상에서 발을 빼고 선거 전에 펑펑 돈을 풀더니 선거가 끝나자 태세전환으로 돌변해서 재정 봐야 한다면서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처럼 말이죠. 이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똥 싸러 들어가기 전하고 똥 싸고 나온 후가 틀리듯이 이렇게 180도 다른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올라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법으로 제도화해서 보상하자는 손실보상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통과를 못하죠? 악법은 지들의 180석을 이용해서 무조건 다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손실보상제도는
어렵다 이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 상정을 두고 손실보상법을 다른 법안에서 우선해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자체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던 민주당은 이제 와서 정부 부채를 걱정해야 한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과 관련해서 25개의 법안이 올라온 상태인데, 집합금지, 영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이 손실보상금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이 여당이 미온적 태도로 미루어졌다고 비판을 했고,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온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 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고,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다른 법안 논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손실보상 제도를 우선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해서 지난번에 합의를 했지만,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법안 처리를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도 정부의 반대 등 여러 상황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기류를 드러냈는데, 이 문재인 정부도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 부정적 견해입니다. 손실보상법 논의 지원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서 민주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날 때는 소급 적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을 씨부리더니 정작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못 넣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그 어느 안건보다 우선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비대면 관련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정성과 의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쟁점이 많은 비대면 관련법을 먼저 논의하자는 것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진정성이 1도 없다라는 비판입니다. 예산만 잘 관리해도 할 수 있는 재난 위로금이 아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행정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고, 더 버티지 못해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삶의 끈을 붙잡고 절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문제,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2년 연속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는 안 그랬습니까? 오직 자살률이 높아지니까 자살이란 뉴스를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아예 방송 언론을 압박하는 그런 꼬락서니도 보이더니, 이 문재인 정부는 더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선거 전에는 이것저것 펑펑 퍼주겠다고 난리치더니 선거 후에는 언제 그랬냐 하는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매번 쏟고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나서 후에 한들 뭐합니까? 이런 좌파 정당,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정당은 말입니다,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고 단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거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가 나라가 온통 난리더니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 합니다. 이 미리 내다보면 말입니다, 부산 사람들 잘 들으세요. 가덕도 신공항요, 이것도 우리가 언제 한다 그랬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해 봅니다. 리오 라이브 락TV